앙드레 코스톨라니는 투자를 지적인 도전 행위로 풀이했던 유럽의 워렌 버핏이자 투자의 신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자신의 책과 강연을 통해 주인과 강아지 이론, 빼따 콤플리, 주식시장 달걀 모형 등 현대 금융공학자들도 많이 거론하는 이론과 명언을 남겼습니다. 투자를 대할 때 숫자나 통계에 기반한 수리적 접근보다 철학과 심리학의 바탕을 둔 인문학적 접근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앙드레 코스톨라니. 그가 말하는 증권 심리학이란 무엇일까요? 나는 많은 사람들과 달리 시장의 기술을 여러 증권 수학자들이 개발해온 차트나 오실리에이터, 모형 등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내게 있어 기술적 이해는 단 한 가지 질문에 달려있다. 지금 증권의 대다수가 누구의 손아귀에 있는가? 크게 보아 주식 투자자는 두 부류이다. 부안해동파와 소심파. 소심파는 말 그대로 투자자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들은 승자에 속하며 그들이 수익을 보는 것은 결국 부안해동파 덕분인 경우가 많다. 증권을 가지고 노름을 하는 이들은 부안해동파에 속한다. 그럼 이 소심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그들은 옛날 프로이센의 몰트케 원수가 전쟁의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한 4가지 요소, 4개의 지를 가지고 있다. 돈, 생각, 인내, 그리고 행운이다.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재산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온전한 자기 돈을 가지고 있고 부채가 없을 때 비로소 돈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500만 원어치 증권이 있고 부채가 없다면 돈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1억을 가진 부자가 2억 원어치 주식을 사면 그는 돈이 없는 것이다. 1950년대 당시 뉴욕 증시는 상승 국면을 타고 있었고 나는 전기와 컴퓨터 부문을 유망 종목이라고 생각해 관련 기업의 주식을 샀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한계를 넘어 신용을 끼고 1955년 전쟁 영웅 아이젠하워의 인기는 대단했고 증시도 다음에 그의 재임을 확실한 뉴스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에게 심장마비가 온 것이다. 뉴스가 나온 다음날 주가는 10에서 20%까지 떨어지는 폭락을 보였고 그가 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증거금을 더 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되었고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손해를 보고 팔아야 했다. 내 옆의 동료들도 같은 상황이 되자 폭락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아이젠하워가 건강을 회복하자 증시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곧 옛날의 시세를 회복했다. 그 뒤로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은 시세가 10배나 올랐으나 내게는 이미 버스가 떠난 뒤였다. 반대로 전쟁이 나더라도 내 돈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 기다리면 시세가 곧 회복되는 경험을 통해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다. 절대 빚내서 주식 투자를 하지 말 것. 증시에서 투자자는 누구나 생각을 한다. 중요한 것은 생각한 뒤에 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자신의 생각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분히 생각한 뒤에 어떠한 전략을 세웠다면 친구나 여론, 일상생활에 의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사실 내가 말하는 생각은 상상력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나는 아인슈타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전쟁 직후의 이탈리아는 다소 독특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공장은 피해가 없어 모두 멀쩡한데 원자재의 부족 때문에 공장 가동이 불가능했다. 외환보유고가 바닥이었던 이탈리아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려 노력했다. 임가공 수출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모, 면, 인조, 비단 등의 원료를 공급받아 미국에 수출하거나 내수 시장에서 소비하거나 다른 유럽의 국가들로 수출하는 것이었다. 1946년부터 이탈리아의 섬유 산업은 전성기를 맞았고 밀라노의 증시 역시 부활의 계기를 맞았다. 그러나 이러한 부활의 조짐은 섬유 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산업 부문에 제한되어 나타났다. 미국에서 이탈리아로 건너온 나는 밀라노 대성당 근처에 있는 상점들이 면, 모, 비단 가공품을 잔뜩 쌓아놓고 파는 것을 보며 무척 놀랐다.
그것을 보자 투자욕이 꿈틀거렸고 밀라노 증권 거래인이었던 친구에게 조언을 부탁하자 그는 내게 말했다. 여기서 지금 뭘 하기는 너무 늦었어. 좋은 물건은 값이 이미 너무 올라갔거든. 지금 비싸지 않은 것들은 더 이상 오를 이유가 없는 것들 뿐이라네. 아쉽지만 나는 그의 주장에 동감하며 포기하기로 마음을 정리했다. 그런데 몇 주, 취리 신문에 나의 관심을 끄는 작은 기사가 실렸다. 캘리포니아의 거대 자동차 회사인 카이저 프라저가 튜린에 있는 피아트와 계약을 맺고 임과공의 형태로 매년 1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한다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섬유산업 이후로 이런 방법이 하나의 패턴이 되었고 섬유 다음은 자동차라는 말이군. 나는 곧바로 망하기 직전에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 자동차 기업의 주식을 매수했고 몇 달 후 10배 이상 상승한 주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프랑크푸르트의 어느 경험 많은 증권 거래인이 말한 바 있다. 증권 거래소에서는 머리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돈을 번다. 이는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인내는 아마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투자의 근거가 되는 진단이 맞다면, 즉 올바른 전제에서 출발한다면 투자는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투자자는 맞는 전제로 시작한 투자라 할지라도 사이사이의 폭풍과 악천후를 견뎌낼 수 있는 인내와 주관이 모자라다. 주식 투자에 필요한 수학 공식을 고안해 보았다. 2 곱하기 2는 5-1. 2 곱하기 2는 4다. 결론 역시 그렇다. 그러나 이 결과는 직선적으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회로를 통해 나온다. 즉, 빼기 1이 나타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인내가 없는 투자자는 무너지고 만다. 그는 마지막에 가서 자신의 논리가 맞았음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수익을 얻을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행운이다. 투자자가 아무리 자신의 돈과 뛰어난 생각, 그리고 굳은 인내를 갖추고 이 지적인 도전 행위에 참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행운이 없다면 언젠가는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상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말하는 소심파 투자자의 4가지 요건이었습니다. 부하 내동파 투자자와 소심파 투자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이신가요?